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종입니다. 이번 주 ETF 시장 11일부터 18일까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금 동향입니다. 미국 ETF 시장 한 주간 227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 가량이 유입이 되었고요. 정말 나만 돈이 없구나라는 말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약 134% 정도 늘어날 정도로 좀 굉장히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 동향 좀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나타났던 한 주였습니다. 미국 대형주 전반, 해외 대형주까지 대형주로의 자금 쏠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금융 섹터가 지난주에 이어서 유입 상위에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유출 살펴보시게 되면 개별 섹터 단에서 자금 유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기술 섹터 등에서 자금 유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지난주 시장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붉게 물든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유형별 ETF 등락률 체크하기 시작한 이후로 좀 가장 붉은 부분이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 특징 3가지 정도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금융 섹터인 XLF, 에너지 섹터인 XLE 등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XLK와 같은 기술주가 버텨주면서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지지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시가총액별,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별로 나타난 건데 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을 했다. 앞에서 대형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던 모습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좀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자금 유입됐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입니다. 시장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변동성 ETF가 8%대 상승을 했고요. 좀 특이하게 콜롬비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개별 국가 지수, 그리고 설탕 선물 ETF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설탕 가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대 설탕 산지 중에 하나인 남부 브라질에서 굉장히 심한 가뭄 그리고 좀 서리가 좀 들이닥친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생산량이 좀 급감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의 단면을 몸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락률 상위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소형주 ETF인 PSC가 11% 하락하면서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 천연가스 산업 그리고 원유가스에 대한 어떤 시추 탐사 기업 ETF인 XOP 역시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중국 인터넷이 이제 9%대 하락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 변동률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 3개월 평균 거래대금 대비 최근 20일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난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공포지수라고도 하죠. 빅스 지수. 사전적 정의로는 지수 옵션 시장의 내재적 변동성을 이용해서 미래의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산출한다라는 건데 좀 어렵죠.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 빅스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일반적으로는 좀 한 달 내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서 위든 아래든 오르내림이 굉장히 좀 심해질 거다라고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제 지수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빅스 ETF 역시도 좀 꾸준하게 하락을 했고요. 단기간에 변동성이 좀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이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빅스 ETF들은 이 빅스의 어떤 선물 간의 가격이 좀 차이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상위입니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죠. 에너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에너지 소형주 ETF인 PSC가 최근 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한 우려 등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유가 관련돼서 좀 굉장히 민감한 산업 특징, 그리고 소형주라는 특징상 최근에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죠. 특히나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는 미국 상장 배당 ETF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배당 투자 관련해서는 보통은 이제 부동산에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어떤 상가 투자라든가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것처럼 꾸준한 이제 현금 흐름에 초점을 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투자를 시작하실 때 배당주 투자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투자 하면은 배당주 투자도 굉장히 많이 보는 이유. 첫 번째로는 배당 주기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도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연간 배당이 대부분이죠.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하면은 약 72%가 연간 단위로 배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걸 잘 조합해서 좀 더 꾸준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 S&P 500 기준으로 분기 배당 기업의 비중이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가 아니라 정말 1년 사시사철 배당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배당 투자의 어떤 장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장점은 다양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정말 이제 고배당, 말 그대로 이제 배당 많이 주는 종목만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자의 성향이라든가 투자 목표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배당 성장형들.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어떤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주가까지도 올라갈 만한 그런 형태의 배당 성장형. 그리고 주가가 다소 정체가 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 시점에서 바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형.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에서 보다 이제 꾸준한 배당을 추구하는 채권형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 형태의 배당 전략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여기 세부적인 항목들 보시면은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데 입맛에 맞게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 관련 ETF들 몇 가지 좀 예시로 살펴보시면 VIG라는 ETF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10년 이상 늘린 종목들을 편입한 배당 성장 ETF입니다. 배당 수익률 1.5% 정도로 높진 않지만 1.5% 정도의 배당을 안전마진으로 깔고 주가 상승을 노리는 형태의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VNQ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들, 보통 이제 리츠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츠 ETF입니다. 운용자산이 약 4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ETF 중에 하나고, 연 배당 수익률 3% 정도를 분기 단위로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은행주 ETF들, 보통 이제 은행주들 금리가 올라갈 때 또 이제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예상되면은 이런 은행주 ETF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주로 채권형 ETF들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채권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에이지즈 혹은 고신용도죠. 미국채를 편입하고 있는 TLT 혹은 일정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투자등급 미국채 ETF인 뭐 LQD 등 이런 식으로 채권형 ETF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당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채권형 ETF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월간 단위로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 좀 자세한 내용으로 아마 찾아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뒤이어서 또다시 배당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S&P 글로벌, 올스테이트 등이 지금 배당락을 준비 중입니다. S&P 글로벌이라는 회사 다소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무디스, 피치와 함께 미국 3대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신용평가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회사고요.
배당 수익률 0.67% 정도로 높진 않지만 48년째 배당금을 계속 늘려오고 있는 주요 배당 성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5종목 외에도 다음 주에 배당락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 총 15개,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 ETF들, 어떤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보고서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다시 알찬 ETF 배당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